선거가 끝나고 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장을 고소했다. 그가 부정선거를 독려한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우리 집을 찾아와 대뜸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당 후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도 이용당했습니다. 선거에서 지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내려보낸 선거 지금도 착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저와 독대한 자리에서 돈이 얼마나 있으면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액수를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돈이 중앙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란 것이 그런 것일까? 참으로 씁쓸했다. 나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를 용서한 셈이다. 나는 박 대통령이 선거 지원을 하러 목포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물었다. 박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것은 삼선 개헌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를 하는 것은 개헌 말고는 달리 설명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이튿날 연설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삼선 개헌은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삼선 개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가 삼선 개헌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모략이다. 박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나는 이를 믿지 않았다.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언제든 개헌은 가능했다. 선거 후 우리 야당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등원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여론은 폭발 직전이었다. 학생들 시위도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에 집권 세력은 야당의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15에서 20개 의석을 자진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의 개헌 의석수는 깨진다. 나는 당시 총재였던 유진호 박사에게 이를 받아들이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참에 지방자치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자치제를 해야만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었다. 유 총재도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당 대변인으로서 여당 제안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발표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신민당 내 강경파는 선거의 전면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유 총재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나는 대변인이 너무 앞서 설쳤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유 총재에게 따졌다. 왜 약속을 깨셨습니까? 왜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이래서는 여당의 의도대로 헌법은 개정되고 지방자치제는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여야가 한없이 대치하고 있자 국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더 이상의 대치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결국 야당은 여당이 내미는 타협안을 수용해야 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유감 표명으로 대신하고 부정선거구의 재선거 등은 국회 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이 받아든 성과물은 너무나 초라했다. 야당은 그해 11월 19일 등원 거부 투쟁을 끝내고 등원했다. 무려 5개월여 만이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국민의 신망이었다. 강경한 것이 겉으로는 선명해 보이지만 때로는 한없이
무책임한 것이었다. 나는 한일협정에서도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도 조건부 찬성을 했다. 이번에도 삼선 개헌을 저지해야 하는 화급한 현안이 있으니 타협하여 저들의 음모를 최우선적으로 저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때 내 말대로 여당에서 20석을 빼냈다면 비극의 삼선 개헌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위에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얘기를 잠깐 했지만 김 부장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1967년 7월 중앙정보부가 동백님 사건을 발표했다.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유학생과 교민들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대남적화 활동을 했다는 간첩단 사건이었다. 작곡가 윤희상, 화가 이응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조작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더욱이 일부 교민과 유학생이 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송환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독일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에 조윤영 야당 의원이 김 부장에게 동백님 사건으로 국가적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점잖게 따졌다. 그랬더니 김영욱 부장이 갑자기 흥분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공산당 잡는 것이 죄입니까? 이것이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김 부장은 발을 구르고 책상을 치며 의원들을 노려봤다. 여당 의석에서는 공산당은 당연히 잡아야 한다며 김 부장을 옹호했다. 심지어 야당 중진 의원까지 여기에 동조했다. 하기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발언권을 얻어 앞으로 나갔다. 내가 듣기로는 조윤영 의원이 공산당 잡는 것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잡아오더라도 서독은 우방이니까 그 정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잡아오지 왜 그렇게 납치하듯 데려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이해가 틀렸습니까? 김영욱 부장, 당신도 나하고 똑같이 들었는 나는 내가 들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김 부장은 아무 말을 안 했다. 내친 김에 품은 얘기를 모두 쏟아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 여러분 당신들 국회의원 맞습니까? 그래, 정보부장이 무서워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리 비난을 하는 거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보시오, 김 부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의사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우리는 주권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호령입니까? 의사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발언한 나도 무척 긴장하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김영욱 부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러더니 오만한 자세는 간 곳이었고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김 의원의 질책을 듣고 보니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욱 부장은 나에 대한 칭찬을 자주 했다는데 그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김 부장은 후에 박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고 미국에 망명하여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그때도 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증언을 했다. 정보 정치를 지휘하며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정보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정적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남다르게 생각되었다.